지금 이 시간에는 단체 교섭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 입장인데, 우리 교육청의 단체 교섭이 교원들과만 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원 단체 교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림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은 따로 메모를 좀 잘 해주시고요. 질문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아니고 제안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안 사항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객석에 지금 노무사님도 계시는데, 혹시 제가 법률적으로 노동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노무사님께서 꼭 말씀해 주시고 제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여러 교원단체와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라는 게 노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교착 상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착 상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 노동조합 측면에서 교육청의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그 노조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SNS 등을 통해서 좀 왜곡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전교조에게 이런 협약들은 좀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다,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조와 교육청이 교섭에서 만나서 왜 수정하려고 하는지, 왜 삭제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수정한대, 이거 삭제한대,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근무 또 생길지도 몰라.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퇴를 낼 때 무조건 이제 사전에 구두 결제를 받아야 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실 업무 교사들이 해야 될지도 모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찾아가서 그렇게 교육청이 그렇게 한대라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왜 수정하는지, 왜 삭제하는지 교섭에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눠서 교섭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원래 교원단체는 법적으로 따지면 교원단체라는 말이 있고요, 교원노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칭해서 말할 때는 교원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원노조하고는 단체 교섭을 하고요, 교원단체, 교총이죠, 교총하고는 교섭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제가 통칭할 때는 그냥 교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섭이라는 게 요구가 있으면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죠. 교섭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건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뭐 중복된 안건은 없는지, 정확한 이 요구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이런 사전에 좀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구안을 확정해서 절차 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 2주일에 한 번 만날지, 만나면 3시간 얘기할지 4시간 얘기할지, 누가 나와서 교섭을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절차 합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회식을 열어서 실무 교섭에 들어갑니다. 모든 실무 교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서명하시고 단체 협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교사노조인데요, 전북 교사노조. 2023년 12월에 교섭 어쨌든 하기로 했고요. 사전협의 확정하고 절차 합의를 2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개회식을 하고요. 지금 5월부터는 실무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착 상태인 전교조 상황을 좀 보면 요구 시기는 비슷합니다. 12월이었고요.
사전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요구안에 대해서도 서로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이제 절차 합의를 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교착 상태가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총은 올해 5월 달이죠. 지난달에 교섭 요구가 있었고 지금 사전에 한번 만나서 요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한교조는 지금 여기에 명시를 안 하는데, 한교조랑 좀 다른 노조입니다. 한국교육노조라 해서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에 한국교육노동조합이라 해서 6월 달에 최근에 우리도 교섭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견을 비춰서 그런 실무적인 단계에서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교조 전북지부가 왜 교착 상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착 사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실무교섭 대표위원회 과장급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교섭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교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조에서 여러 가지 요구안들이 있겠죠. 있으면 그 세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있고 교육청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실무교섭은 그런 논의를 하는 테이블인데, 그러면 노조든 사용자, 교육청이든 누가 나가서 그러면 이 실무교섭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노사 모두 각자가 정할 일이다. 노조는 지부장한테 실무교섭 권한 이임을 받고, 교육청은 교육감한테 권한 이임을 받아서 실무교섭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실무교섭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에서도 과장님들이 나와서 교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요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실제로 정교조하고 할 때는 이제 과장님들이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부터는 교사노조든 교총이든 계속 장학관 사무관들이 나가서 실무적인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실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무교섭을 물론 노조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권한, 위임을, 실무교섭에 대한 정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오는 상황이라면 서로 좀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교총하고 교사노조하고 계속 몇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정교조 요구대로 2010년도에 과장님들하고 했으니까 지금도 과장님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네, 그러면 정교조만 과장님들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저희는 지금 노조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차례 유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도 정교조 집행부와 만나서 실무교섭에 대한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섭 이제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5월 22일 날 학교에 전북교육청 단체교섭 기본 추진 경과 및 기본 방향 안내라고 해서 공문을 모든 학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 나눠진 그 자료에도 지금 자료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도 일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이시기도 하고요. 교육활동 보호, 이 부분에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만족감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줄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갈까?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적극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복지 같은 부분도 절대 타시도에 뒤지지 않게 최소한 그 이상으로 최고 수준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단체교섭 법적 근거를 보시면 교원노조법, 이거는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거기 6조 1항에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형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지휘법 제12조, 이게 지금 법을 두 개 드린 이유는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아까 구분된다고 말씀드린 전교조, 교사노조, 한교조 이렇게 좀 구분되고요. 이 교원지휘법은 이제 우리 전북에는 교총만 해당됩니다. 교총은 교원지휘법에 의해서 교섭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총도 역시 처우 개선이나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이런 거에 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에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하나만 더 보시면요, 7조 1항입니다. 단체 협약 내용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다 하더라도 법령 이상으로 맺어질 수도 없고 법령을 위배해서 맺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 사례인데요, 2024년 4월 16일 두 달 전 최종 3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교육청의 예를 들자면, 전교조가 2020년 9월 3일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전교육청과 대전전교조 대전지부가 교섭을 시작했어요. 교섭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면 계속 그냥 양보 안 한 채로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좀 해달라, 중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 안건은 이 정도 선에서 합의 보세요라고 중재안을 줍니다. 중재안을 주면 그것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소송 가기 전에는. 소송을 안 갈 거면 다 바로 단체 협약으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것까지 중재를 해주느냐, 위법하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갔고요. 2021년에. 그리고 2024년 4월이니까 약 3년 정도 소송을 거쳐서 지난 4월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교육정책 이런 것들 뭐 노력한다, 권장한다 정도로 협의를 해보라라고 중재안을 줬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이 그것은 위법한 중재안이다라고 소송을 해서 실제로 대법원에서 위법한 사항 맞다라고 지금 판결이 난 상황이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협약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지금 내린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정책인데요. 일단 협약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일단 보시고 이 협약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데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평가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협약을 보시면 우리는 고1, 3호를 실시하지 않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타시도는 그럼 이게 없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노력한다, 권장한다 정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금지해버리면 그래도 노사가 약속한 건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책은 변화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 학력 정책을 교육청에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협약에 묶여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의 이 고1 평가는 학생의 선택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나는 내 성적을, 내 위치를 알고 싶어,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의 그 권리죠. 학생의 권리를 어떤 노조의 협약으로 해마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원래 단체 협약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경제 사회적 지위 현상, 상상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담아야 될 협약의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구학교도 보겠습니다. 기존 협약에서는 사실 도교육청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지원청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안건에는 이제 도교육청까지 폐지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학교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학교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학교의 교실 수업 개선이나 교육 문제 해결 또는 우수 정책 일반화 어쨌든 그런 목적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감에 따라서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요구에 따라서 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약에서 폐지, 정책을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협약에 담아 놓는 것은 역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협약에 안 담으면 연구학교 무조건 하겠다는 거냐? 그는 교육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학교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하는데 다만 저는 생각할 때 노조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구학교 문제가 많지 않느냐? 선생님들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예 운영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협약에 담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연구학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개선점을 찾아갈 계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단체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교조 전북지부 20% 이렇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북에는 교원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신설됐고요. 또 대한초등교사협회라고 해서 현재는 전국 단위이지만 전북 교원이 이제 회장으로 있어서 전북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교원 단체 노조가 엄청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만 이렇게 20% 의무 보장 이거 말고도 교육청에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무조건 포함시킨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다 그러면 특수교육 전문가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고 학부모도 들어가고 선생님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운영 목적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 단체들로만 다 채워라 이것은 그 구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구성 권한 자체가 사실은 교육청에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약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해도 우리 교육청이 예를 들어 전교조나 다른 노조나 무조건 다 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교육청에 있는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노조들 단체들 가급적 참석을 시키고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약에 보장 문구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직업계고 현장 실습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드린 교원노조법 7조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습 중단한 학생한테 불이익 주지 말고 또 뭐 잘 지도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렇게 협약이 반영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조례 지침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서 현장 실습을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실습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학생한테 왜 그랬는지 상담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려는지 희망도 물어보고 아니면 잔류했을 때 학교에서 교육 대책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미 이 협약은 이 매뉴얼 조례 지침에 있으니 협약에는 담지 않겠습니다. 협약에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없애겠다는 건데 전교조에서는 이거 없애니 이제 직업교육 현장 실습 학생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왜곡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채용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을 보면 신규 채용 시 1차 시험을 도교육 과목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는 공개 전형 실시하거나 공동 전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협약을 따르자면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전형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이요? 이 법을 위반해서 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있는 것은 단체 협약에서 효력도 없다는 말씀을 또 충분히 드렸었고요. 이런 조항들은 이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여기처럼 아예 법과 맞지 않거나 이런 아니면 없어진 사업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 수정하자라고 제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승진 전보 가산점입니다. 우리 교원들은 현재 승진과 전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전보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 따로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로 있습니다. 이미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전보하고 승진하고 인사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아니고요. 이미 여기에 있고 이런 지침에 다 이런 규정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맞춰서 진행할 일이지 협약에 담을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수정이나 삭제한다고 해서 바로 뭐 청소년 단체 점수를 승진 점수를 만들겠다 또는 전보에 금평 점수를 넣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쟁점 말씀드릴 건데요. 단체 협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협약은 법률적으로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 간의 근무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A 노동조합하고 A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담은 것이 단체 협약인데, A 단체 협약에 저 비근로자한테 이런 업무를 시키세요, 이런 업무는 빼세요 라고 지정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심각한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협약들 때문에 실제로도 학교에서 물론 이렇게 명확히 정해져서 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많이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교조 단체 협약 이행 점검할 때에도 행정실에서 그 고용노동부에 교육부에 이렇게 회신 사례들을 하면서 제3자의 관한 사항이라 이행 의무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행정실에 쭉 돌립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단체 협약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행정실이 처리해야 될 업무를 이 협약을 수정한다고 해서 선생님들 이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학교의 사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정이 있고요, 학교 인사자문위원회가 있고 학교 자치조례가 있어서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실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교육청에서 안내한 학교 업무 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교사의 업무 경감은 좀 약간 두 가지 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 업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학교 업무 지원 센터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고, 어떤 업무를 없애야 될 업무는 없는지, 어떤 절차를 개선해야 되는 건 없는지,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많이 시키려고 물론 이제 교육 정책 추진에 따라서 일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 보호 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선생님들이 생기겠죠. 그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금은 교육청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교육청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최고 수준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학생 분리지도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분리지도 수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해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좀 더 도와드리고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45번 교육정책, 이 정책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조에서 제안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노조가 각 부서에 이거에 관해서 협의하자 그럼 다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협의에도 뭐 만약에 할 수 있게 된다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학교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때 노조의 의견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견, 노조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협약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의견은 충분히 듣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점적 권한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위원회 목적상 안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교원 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특정 노조한테
어떤 독점적인 어떤 상황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근로 조건, 사실 업무 분야 갈등은 굉장히 심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학교 업무 기준안도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특정 단체 협약에 다른 사람의 근로 조건을 규정한다거나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이미 있는 사항들,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협약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정규직 단체 협약이 싹 없어진다, 이제 만료가 되니까 싹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물론 저희가 이제 유효기한 만료에 대한 안내는 드렸지만 안내 드림과 동시에 저희가 노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정책이나 쟁점 사항 말고는 기존의 협약들은 웬만큼 다 존중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현재는 했습니다. 거의 같게 존중하는 게 있고요. 약간 바꿔서 하는 게 있고, 교육 정책이나 제3자 이런 그 독점적 권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꼭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 약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노조에서 좀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협조를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또 교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웬만한 협약들은 거의 그대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이제 어쨌든 올해 여러 단체들하고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게 충분히 사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절차 교섭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사 각자의 권한은 좀 서로 존중하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지금 교섭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교섭장에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쉬는 시간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질문지에 넣어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